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이론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이혼을 담당하고 있는 임수석 변호사입니다. 네, 신지동설에서 3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규 기자입니다. 우리 또 좋은 소식들도 있으니까 네. 누군가 막 결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좋은 걸 3번이나 하라고. 오늘 새해 첫 방송입니다. 네, 새해 되면 다들 한 번쯤은 이것부터 보시죠. 토정 비결. 아니요? 안 보시나요? 네, 안 보는 사람 봅니다. 별로 없어요. 혹시 토종 비결에서 스폰서 받으시나요? 아우, 광고 받으면 너무 좋죠. 저도 광고가 들어왔으면 바로 오늘부터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냥 어플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냥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쯤 보고 또 올해 운세 좀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게 대단한 아이러니인 게 이게 토종 비결을 막 단어에서도 있듯이 그냥 과거의 그런 관측으로 계량하는 건데 그걸 어플로 보고 있어요. 네, 신지동설은 새해에도 시청자에게 딱 맞춘 시사 토크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인공태양. 전라남도 나주시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핵융합, 그러니까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나주에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김동규 기자님.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게 정확히 어떤 시설인가요? 네, 인공태양은 수소를 이용해서 핵 융합 반응을 이제 유도해서 지구에 어떤 태양 같은 어떤 에너지를 구현하는 건데요. 약 1g의 수소를 가지고 석유 8톤 가량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1g의 수소는 되게 바닷물이나 리튬에서 얻어지는데 굉장히 값싼 연료로 큰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1억 도가 넘는 온도의 어떤 플라즈마를 구현하고 이것을 자기장에 가둬가지고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어떤 이론인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을 연구하는 초거대 시설을 나주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나주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50년간의 이렇다 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에너지 산단 근처에 어떤 좋은 땅에 이제 유치하게 되었고요. 나주시로서는 되게 좋은 성과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 도시로서 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이게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 인공태양이 딱 활용 정점이 돼서 이거를 탁 틔워준다면 나주가 에너지와 그런 뭐 도시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값이 달라지겠죠. 예. 저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통일교 후원과 관련된 이름들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통일교의 이름으로 뭔가 뒷돈을 줬다거나 혹은 통일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가지고 돈을 줬다고 합니다. 강기정 시장이 200만 원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혹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떤 뒷면에 있었던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까지는 이제 뭔가 엮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받은 돈의 규모가 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공식 후원 계좌로 200만 원 넣었다. 이런 정도는 현재까지는 좀 부실하다. 물론 저는 이제 강기정 시장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게 봤습니다. 이거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냥 통일고에 몸담고 있는 누군가가 후원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뭐 약간 뭐 했다. 그러니까 뭔가 근거라도 있으면 좀 의아했습니다. 예. 근데 기자님, 저는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통일교가 후원을 한 게 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통일교의 영향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1990년대에 미국인들이 남한 사람을 아는 사람은 딱 2명이었대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통일교의 문성명 총재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후원을 보면은 아베 총리도 그렇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들에게 어떤 축사를 보낸다거나 하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작은 정치인들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한국에는 2만 명이지만 일본에 20만 명이고 일본에서 7조 원 넘는 돈을 이제 수십 년간 보낼 만큼의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돈을 전방위적으로 세계적으로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통일교가 뭐 그 정도로 저는 큰지 몰랐는데 뭐 그렇게 글로벌하게 뭐 영향을 미칠 정도면 뭐
오히려 짜잔하게 뭐 한국의 정치인한테 뭐 몇 천만 원 하고 뭐 이런 거는 걔들 입장에서는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마지막 이슈입니다. 광주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됐습니다. 드디어 합의가 된 건데요. 네, 김 기자님, 이게 어떻게 합의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타운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이후에 6자 이제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극적으로 이제 무안 쪽까지 이제 동의를 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옮기되었는데 현재 불만 사항은 이겁니다. 네. 국내선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광주 공항에 가도 몇 년 지나면은 제주도나 이제 김포에 가는 게 좀 어려워지고 무안까지 가야 되는데 반면에 군공항 이전은 오래 걸립니다. 10년은 최소 10년입니다. 10년 정도는 지나야지 걸리는데 어떤 당장의 국내선은 사라지고 군공항 좀 오래 걸리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군공항이 뭐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쨌든 무안하고 광주하고 찢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꽤 오랫동안 이거 해결을 못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실행력과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용주의는 100번 공감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래 길었던 일들을 한 방에 정리했다는 게 행정력에 의해서 당연히 칭찬할 만하고 그다음에 또 광주 전남의 시민들에게도 뭐 이런 거는 복 같은 존재죠. 예, 그래도 조금 더 숨통이 트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지, 동, 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그럼 우리 김 기자님의 야심찬 코너 들어볼까요? 네, 신정훈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정훈 의원님은 나주에서 태어나서 나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광주 인성고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85년도에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이제 참여하셨다가 옥고를 치르셨고요. 이후에 나주로 돌아오셔가지고 나주의 특산물 배농사를 짓는 일을 하면서 농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전국 수색어부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하시면서 농민운동에 참여하셨고요. 30년 전이죠. 95년도 지방선거 부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나오셨는데 농민운동을 이제 하면서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8번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번 전남도의원, 2번 나주시장을 역임하셨고요. 이후에는 2014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셔가지고 2020년, 2024년까지 내리 3번 당선되셨습니다. 총 8번의 선거를 치르셨는데 이 중 7번 모두 승리하셨고 가장 낮게 받았던 때에도 40% 넘는 어떤 지지를 받아서 되게 이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선거는 전남도지사 선거이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이제 전남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대단하십니다. 저보다도 저의 경력을 아주 그냥 두루 꿰뚫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김동 기자님 이거 오늘 되게 또 많이 저러하죠, 그죠? 네, 그렇죠. 오늘따라 이제 원래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둘 다. 제가 또 처가가 나주여가지고 네.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신정훈 의원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우리 없고요. 나주는 처가를 아주 세게 다룹니다. 네. 예. 그렇구나.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입니다. 예, 네. 예. 최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한 지방자치 30년째입니다. 그런데 지역 민심은 30년 동안 내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고 또 민주당이 전남의 도정, 전남의 시군정을 다 책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남의 현실은 대단히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부권의 우리의 전략 산업이었던 그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산업이 아주 그냥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은 인구 위기, 또 산업 위기, 민생 위기 이런 복합 위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남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한번 열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남의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원님. 네. 어쨌든 뭐 복잡한 얘기든 체포 다 빼고 네.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동안 집권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꼴등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안방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소속 정치를 지방자치에서 4번 도전했던 것도 정말 민주당이 좀 더 치열해야 된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무게도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리고 도민이 보는 민주당의 이 정치의 치열함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경쟁이 부재한 민주당 이 독점의 이 정치 구조가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안일한 그런 자세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지방자치는 좀 더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불편부당, 민주당에 갇히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지방정치하면서 무소속을 주장할 때도 저는 중앙정치를 한다면 제가 정당을 선택하겠습니다를 공언했었어요. 지방자치는 오로지 주민의 편에서 하겠고 만약에 중앙정치를 시작한다면 제가 정당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낯설지 않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약간 막 너무 설명이 명쾌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수능 이렇게 수업 듣다가 일타 강사를 보는 느낌이라서 신기하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의원님 SNS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남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일각에서 동부권 소외론 얘기를 하면서 네. 20년 넘는 기간 동안 서부권에서만 도지사가 나왔다. 네. 그래서 좀 소외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유치한 답변이죠. 전남의 이 위기가 이 동서간의 소외론과 갈등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또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그랬어. 제 탓이야. 이런 방식으로는 전남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고자 하는 것, 도민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전남의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수도권과 경쟁해서 부울경과 경쟁해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는 전남을 요청하는 거지 서부권보다 동부권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전남을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패와도 직결됩니다. 이재명 정치의 핵심은 첫째는 민생이고 두 번째는 실용이고 세 번째는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을 때 전남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모든 정책이 법령과 제도로서 예산으로서 결정이 됩니다. 전국에는 n분의 1로 주어집니다. 다만 그것을 성과를 70%를 내느냐 80% 내느냐는 그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지역에 맞게 재단하고 다시 재집행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 행정이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그 핵심 키워드를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엄 당시에 이제 또 행적이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뉴스를 보고 속보를 보신 후에 10분 동안 달려가서 이제 국회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이제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국회 문을 열었던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한번 초대된 바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인 아주 좋아하는 후배하고 저녁을 먹고 막 이 자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핸드폰을 봤는데 갑자기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게 개헌포고문을 지금 국회 내에 뭔가 충돌이 생겼구나. 개헌군이 국회에 진입했겠구나. 아니면 국회의원들하고 맞닥뜨려 있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뭐 왜 집안 생각을 안 했느냐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40년 전에 이 광주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그런 또 담력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국회 본관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경비를 방호 직원들을 깨웠고 또 불을 켰고
다시 동료들을 끌어모았죠. 그냥 정신없이 전화했습니다. 빨리 국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국회 이제 통과되는 데까지는 정말 마음에 이 불안함과 긴장감이 있었는데 땅땅땅 새 이 방망이를 우원식 의장이 때리는 순간 그 안도도 안도지만 내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이 이렇게 큰 거구나. 총칼을 든 이 특전사도 이 방망이 세 개의 모든 동작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 미사일정 제1장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신지동설의 명물 코너입니다. 밸런스 이슈.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지사가 되셨어요. 근데 중앙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내려보낸 사업, 전남엔 별로입니다. 그래도 받고 나중에 고친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막는다. 일단 저는 스톱하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스톱하고 네. 처음부터 예. 이건 아니다라고 막는다. 이 점검해야죠. 점검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현재 방식대로 대응하면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과 내년에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은 똑같이 전 과정을 같이 합니다. 제대로 이용해 먹어야 된다.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전남에도 이렇게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이고 전남 정치의 변화는 저는 민주당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성적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많아서 되게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는데 뭐 특별한 성과가 없는 도지사는 말은 없어서 뭐 결과 대중적 인지도는 없지만 혁혁한 기록을 남긴 도지사.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정치는 말로 오는 게 아니고 성과로서 또 그 구현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몰라주죠. 근데 정치인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쉬운 질문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 제가 이거 썸네일을 딴 겁니다. 전남 도지사가 되면 행사 도시락 메뉴까지 신경 쓰는 도지사, 아니면 메뉴는 모르지만 일정은 칼 같은 도지사. 결국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완성되려면 문화로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과 함께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회용 컵도 중요합니다. 왜 일회용 컵 이거 20원짜리도 안 되는데 도지사가 이런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 일회용 컵은 도민들 삶 전반의 영향이 어떤 키워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용 컵에 머무르지 않고 이 도민들의 생활 방식, 환경에 대한 의식, 그리고 또 편의성과 합리적인 어떤 이 기준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되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콕 집어서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례 없이 원칙만 이야기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착각하거든요. 도민들도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디테일과 숲을 같이 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와. 그럼 행사 도시락 메뉴까지도 신경 쓰는 어떤 디테일한 형식으로.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 전남 시청자 여러분, 시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호남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란 극복과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있어서 응원해 주신 그 결과물이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로 삼고 새로운 변화, 발전의 이 계기를 도민 여러분과 또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신정훈 앞으로 가는 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네, 이렇게 새해 첫 방송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의미 있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때 동. 썰! 여러분 새해에도 신지동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